안녕하세요. 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 지방행정연구센터장 주희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낯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AI를 도입했다, 내가 과제를 하거나 보고서 줬을 때 AI를 많이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방의회에서도 최근에 이 AI를 활용한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방의회에서도 활용하는 AI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렇게 묻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과 조례자료.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왜 삭감해야 하죠?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데이터가 그렇다면 그대로 따라야 할까? AI는 숫자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지역의 특징과 주민의 목소리까지 알 수 있을까요? AI는 의원의 손과 눈이 될 수 있지만 판단과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의정활동의 AI 메이트 시대,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을 시작합니다. 이 AI를 지방의회에 도입했다라고 했을 때 크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의회에서도 더 일을 잘하겠네 라는 반응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지방의회에서 AI가 결정을 하면 과연 괜찮은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다 맞을 것 같아요. 지방의회에 있어서 AI는 기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위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방의회의 AI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지방의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조례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짓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과연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지방의원은 집행부의 인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거나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인력들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정된 지원 인력과 그리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 지역의 모든 살림살이를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데에는 상당히 큰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지방의회에서 AI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는 지방의회에 있어서 상당히 큰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많은 의회에서 현재 AI를 도입하고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AI에는 두 가지의 동력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방의회에도 열심히 AI와 같은 발달된 기술을 도입해라 라는 움직임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이 AI를 많이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동력이 합쳐져서 최근에는 지방의회의 도입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는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에서도 이 AI를 활용해서 조례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한다든지 예산을 심의하는 데 활용한다든지 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행안부 AI 자동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나오는 모든 말들을 우리는 속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확률이 97%에서 99%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회의를 하나 끝나면 속기사들이 이제 속기록을 작성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투입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그 시간을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업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이에 따른 대민 서비스도 개선이 되었다라는 발표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지방의회에서 AI가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조례, 이 조례를 만드는 데에도 AI가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하나 만드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중앙에서 법률이 재개정이 됐을 때 이에 맞춰서 조례도 재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주변의 지역에서도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상당히 큰 힘이 들어가는데 이 AI는 방대한 국내 법령이나 조례를 한 번에 비교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러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견제 측면에서도 우리가 정책을 어떠한 정책을 수행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를 AI는 다양한 언론 보도라든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내년에 수행해야 될 다양한 예산을 들여다볼 때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 중에서 사람들이 일일이 검토하는 데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과 노력이 수반이 되었어야 됐는데 AI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분석해서 어떠한 점이 이상하다 혹은 어떠한 점이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한 번에 결정 내려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주민의 대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도 이 AI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원을 지방의원이 하나하나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 AI는 지역 곳곳에 나와 있는 민원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취합해서 의원들에게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사례를 들여다보면은 의원용 모바일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지방의회도 있고 혹은 챗GPT를 통해서 혹은 챗GPT가 아닌 다른 AI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발언하거나 기타 관련된 자료들을 작성하는 데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회의 발언을 자동적으로 속기화하고 회의록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이 AI를 활용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소수의 지방의원이 했었던 방대한 양의 업무를 지방의회의 AI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I 도입에도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점은 과연 이 AI가 지방의정 활동에 도입이 되었을 때 어려운 점은 없는가, 문제가 되는 점은 없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의 외주화입니다. 결국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생각을 했을 때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가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예산 심의를 앞둔 어떤 지방의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지방의원은 정말 두꺼운 예산 심의 자료를 일일이 다 검토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지방의원은 예산을 심의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서 필요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민원들도 처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원이 이 방대한 양의 예산을 살펴보는 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원이 AI를 통해서 이 예산안을 분석했다고 보고 이 AI는 이 해당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 예산 삭감이 필요합니다 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볼게요.
물론 처음에는 참고 자료였을 겁니다. 아, AI가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내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지방의원은 이게 왜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기보다는 시스템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 삭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들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은 단순히 데이터 분석이 아닙니다. 이 데이터, 예산이라는 데이터 안에 숨겨져 있는 지역의 특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그 지역의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해당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청취하고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AI가 대신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의원이 AI 결정만 너무 믿고 그 결론에만 너무 따르다 보면은 결국 의원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고의 외주화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AI 활용의 격차라는 것이죠. 우리 지방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계층의 대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인 주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의 차이도 있을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두 다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다 다른 것처럼 지방의원들도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격차를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 AI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정력이 좋은 어떠한 지자체에서는 훨씬 더 고성능의 AI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조금 저성능의 AI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AI의 그 성능의 차이가 그 지역의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성능의 차이를 기반한 정책의 결정은 결국 그 지역의 정책의 질을 또 질의 격차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AI라는 이 활용 능력의 격차가 결국은 불평등을 양상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의회에서의 AI는 결국 단순하게 개인의 능력에서 더 나아가서 지역의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깊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AI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의 업무 그리고 의정활동의 업무를 도와주는 획기적인 도움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받으면서 수행해야 되는 책임의 주체, 수행의 주체는 바로 사람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I를 단순하게 우리가 이 의견을 의존하고 따라가기보다는 AI를 어떠한 메이트나 분석의 파트너 그리고 전력가로서 활용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우리는 인간인 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AI는 앞서 말했던 방대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의원들의 손과 눈과 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가 우리가 단순하게 분석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분석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을 내려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결정의 최종적인 권한은 인간인 의원에게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AI 기술을 활용할지언정 그로 인해서 절약되는 시간은 조금 더 지역의 목소리, 그리고 지역의 특성,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의원과 AI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 의원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이제 지방의회라는 어떠한 기구 안에서도 이 기구 안에서도 역할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AI라는 것을 받아들이되 의회 사무기구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의회라는 어떠한 조직에서는 그 데이터가 과연 정확한가 편향이 되지는 않는가 그 안에서 어떠한 불공평이나 불공정이 있는지는 아니한가라는 점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인간인 지방의원은 그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나온 분석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훨씬 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방향과 가치 그리고 목표의 기반 안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주민 앞에 책임지는 것은 오직 인간 의원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지방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의정활동 AI 활용할 수 있는 윤리 강령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은 이 데이터가 과연 정확하고 공정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 주체들에 대해서도 이 AI를 활용하는 전 과정에 대한 그 시각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단순하게 그 결정의 내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결정이 왜 나타났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 결과를 지방의원이라든지 지방의회에서는 무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맞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교차해서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반적인 절차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시민들은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어떠한 AI 도구를 활용하더라도 정치적 판단과 AI 결과물의 최종 책임은 의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대해서 AI에서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으니 이것은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그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공공의 결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여러 가지 사무기구,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AI에 대한 역량만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AI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 윤리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교육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별로 맞춤형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는 스스로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고 그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과 실습 환경이 조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인 거고 그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사람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안전한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AI 인프라의 격차가 지역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공공부문에서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기초의회에서도 아주 큰 광역의회에서도 혹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도 혹은 인구가 적거나 혹은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도구의 격차로 인한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간의 격차가 없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역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고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에서는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이러한 발달되는 기술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AI는 의정 활동을 더 빠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정책의 결정의 근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주민들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I가 아무리 빠르고 똑똑해져도 주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I는 그러한 사람을 돕는 도구이고 그 주체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끊임없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더 일은 잘하되 훨씬 더 민주적인 절차로 정당한 주민의 목소리가 잘 투영될 수 있도록 일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AI의 전환은 우리 삶의 큰 기회이고 상당히 많은 큰 발전을 가져다 주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사람이 주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도구로 전락이 될 때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